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오늘.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일단 들어왔고요. 일단은 오늘도 시장 종합을 먼저 보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을 보면 오늘은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지금 1.5% 빠졌는데 거의 뭐 이거는 셀트리온 쪽이랑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다 상승한 장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비차익 순매수가 4,947억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왔죠. 역대급으로 비차익 순매수 들어오면서 근데 장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장이 안 올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뭐 그냥 시장에 우량주들을 그냥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량주를 갖다가 그냥 갖다 담았다. 이제 뭘 담았는지는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량주 중에 뭐 저는 항상 요즘에도 얘기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제 여기가 아래쪽 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량주를 잡는 게 맞고요.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량주 쪽에서는 조금 더 그 낙폭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들을 제가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이 상승할 때는 급등주들을 저도 해요. 급등주들 하고 이제 짧게 먹고 나오고 이런 거를 잘 하는데 이렇게 장이 하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순간일수록 오히려 급등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쪽으로다가 실적주, 배당주, 아니면 뭐 성장주 이런 것들로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담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이제 약간씩은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고 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고 있는 거고요.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들군에 비해서는 적게 떨어질 것들 이제 그래도 조금 다질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도 보면은 기관이 일단은 이게 여기 뭐야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담았죠. 선물을 담았는데 또 투신과 연기금 들어오면서 오늘은 금융투자까지 선물을 담았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장중에 끝날 때쯤에 미결제 약정 증가한다고 말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쉽게 말하면 미결제 약정을 갖다가 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을 갖다 하방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물이라는 거를 사고 팔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선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가격에서 업다운 위로다가 걸 수도 있고 아래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현재 가격에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아래로다가 베팅, 위로 베팅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래로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선물 가격을 아래로 베팅했는데 선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증거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증거금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올인으로다가 하방으로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선물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선물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려간다고 베팅을 예상을 했는데 올라와 버리니까 미결제 약정이 많아진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 때문에 그거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전문 용어를 나왔어요. 아까 전에 장중에 백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이 코스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하는 이걸 갖다 현물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주식 중에도 코스피 200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현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현물보다 이제 선물의 가격이 더 낮아진 경우를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가격이 낮다고 해가지고 발생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이거를 만든 주체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의 현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걸로다가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백어데이션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저기 그 사상 최대로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의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반대로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현물 하방 이제 그 선물을 갖다 하방 베팅한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반대로다가 하방으로다 난 베팅을 했는데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선물도 반대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우리 주식 반대 매매 나오는 것보다 더 조금만 올라가도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는 현상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을 누가 잡겠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 매매 물량을 갖다가 먹어가면서 또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백어데이션이 일시적으로 나온 저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월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이제 만기는 3개월인데 이제 그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끊어갖고 갈아타야 돼요. 근월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감이 가까우는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청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물은 매수 매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마감을 하는 걸 청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산을 해가지고 이제 원월물 다음 달 물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물이죠. 이걸물로다가 당월물을 하고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거를 갈아타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갈아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감 가격에 반대 매매를 당한다는 거죠. 반대 매매를 당하건가 예수금 넣어놔도 이거는 어차피 마감하는 날에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뭐 백어데이션이 발생하는 했느니 이렇게 그런 것들 갖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 종합에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그동안 기관이 선물을 너무 많이 매도를 해놨어요. 선물을 너무 많이 매도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갖다 어떻게 보면 기관이 이끌었죠. 근데 거기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외국인이 먼저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잡는 거죠. 매수를 잡으면서 매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선물을 매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지수를 높게 잡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얘네들도 상방 베팅을 하는데 상방 베팅을 하는 시점이 아래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파는 걸 갖다가 그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아랫부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수를 결국엔 다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7,444억을 선물을 갖다가 다 받쳐주고 있는 형국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찍어 눌러야죠. 주가를 찍어 눌러서 일단 지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선물이 낮아지면 이제 지수가 낮아지면 선물이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한 금액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들은 팔 때 위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냥 아래로다가 막 매도를 쳐요. 근데 그거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관이 그걸 매도를 갖다가 매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점에서 얘네들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위에서 찍어 누르죠.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결국엔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얘기는 주가를 상방으로다가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상방으로다가 만들겠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원월물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다가 잡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월물 같은 경우는 일단 벌써 이제 마감할 때가 되면 다 맞춰놔요. 얘네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해지를 해놔가지고 다 현물 가격이랑 맞춰놓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마감을 하는 건데 이제 개인들만 거기에서 그 흔드는 폭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결제 약정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얘기가 뭔지는 선물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선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간단히 생각하면 위아래 베팅했는데 내가 베팅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금방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 미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으로 간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부터 베팅을 해놓고 현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면 현물로다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얘네는 도대체 주가를 막 위로만 사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면은 주식을 살 때 막 위로만 올려쳐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올려놓고 지들은 어디서 수익 보냐?
이미 선물을 갖다가 아래쪽에서 상방으로다가 베팅을 해놓은 거예요. 선물이 나중에 이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를 해도 선물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해놨죠. 이제 선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매수를 해놓고 현물을 갖다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선물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선물에서 수익이 나고 현물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갖다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얘네는 왜 미쳤다고 계속 끌어올리냐.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매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대차를 해가지고 또 그 물량을 갖다가 대차 물량을 받아요. 대차 물량을 받은 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때리기 전에 뭐를 하냐? 선물을 먼저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매도해놓고 이제 그 지수는 떨어질 거니까 선물을 매도 쳐놓고 이제 공매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현물을 갖다가 매도 쳐서 내려간다 그래도 선물에 다시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기관이나 외국인은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기관이랑 외국인이 무조건 매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점에서의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점에서 어떤 걸 매수하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보면은 우량주를 많이 매수를 하는 걸 보실 거니까 저점에서 우량주를 먼저 들어와요.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일단 우량주를 먼저 들어온다고 여태까지 경험치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대충 이제 선물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개인이 매수해갖고 올랐다 그러는데 개인이 매수해서 오른 게 아니고요. 일단 개인이 매수하는데 방해를 안 하는 거죠. 공매도를 안 치면 돼요.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해가지고 그래 니들이 주가 올려라. 우리는 아래쪽에서 선물 매수하고 있을 테니까 선물을 매수해놓고 주가 올라가면 우리는 선물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가를 개인이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아까 뭐 뉴스에서도 주가를 개인이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개인이 끌어올리는 거를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개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위에서 찍어 누르지 않은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로다가 찍어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려치면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기관이 파는 거를 개인이 받아갖고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기관은 위에서 찍어 눌러서 선물 매수하는 데 쓴 거고 개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종합시황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종합시황을 얘기할 때 그래도 뭐 새로운 내용들이나 얘기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막 엄청 똑똑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갖다가 그냥 풀어주는 거고요. 제 말이 뭐 100% 신뢰할 수 있다,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주식이라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에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의 부분을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 매수매도 요약한 거를 간단히 보면 이제 칠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신규 매수를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만도하고 원익 IPS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할 때 약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종목이었다 보니까 물량은 코스피 쪽으로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만도를 먼저 매수해놓고 원익 IPS도 물량 많이 들어오니까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사놨는데 결국에는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한 틱 아래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이제 성장주죠. 이거는 성장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매수를 한 겁니다. 요거는 매수를 했고 매수 가격 그리고 지금 요거를 또 매수하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제가 저점에서 지금 검색식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수급매매 종합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서 나오는 종목을 갖다가 일단은 테스트 할 겸 그리고 뭐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매수를 하게 된 건데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이 약간 조금 아쉽게 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평균 단가가 만도 같은 경우가 얼마죠? 만도가 제가 3만 50원에 평균 단가네요. 3만 50원이 평균 단가인데 사실은 조금 더 아래서 잡을 수 있었는데 장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냥 확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제가 조금 항상 낮춰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량 많이 들어오니까 뭐 걱정 없겠다 싶어갖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수익이 조금 덜 난 거죠.
더 날 수 있었는데, 장중에 보면은 저보다 아래쪽에서 잡아서 이제 오히려 재단가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수익 나셨으면 된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매수 매도 하는 거, 뭐 추가 매수 하는 걸 보고선 본인들이 수익이 날 수 있으면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고요.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야 끌고 가는 건데, 안 보이시는 분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장이 갑자기 어떻게 변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면 파는데, 이제 이 정도 올라가지고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주식 종목하고 싸우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싸우면서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고 또 중간에 팔아놓고 다시 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저만의 방법인 거고요.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매수했으면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모르니까요. 그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내일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레드로버하고 대신정보통신이 있는데,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매도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손절한 겁니다. 상한가에 분할 손절한 거고, 일단은 내일 더 올라간다 그래도 요것도 아마 손절이나 아니면 이제 수익권에 오게 된다 그러면 매도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런 종목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한 걸 가지고선 다시 이제 우량주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량주를 매수하는데 조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추가 매수하는 종목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기 아직은 재단가 아래니까 매수를 한 거고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잔머리를 굴리려고 했으면 어제 매수했다가 어제 종가에 팔고 오늘 또 매수했다가 또 팔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냥 저점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3만 5천원이었나요? 23만 5천원에 매도한 금액 가지고 나눠서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왔길래 또 셀트리온을 그 매도한 금액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또 셀트리온을 또 산 겁니다.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해서 셀트리온을 조금 더 매수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2번 검색 지금 뭐 하나도 안 나와서 보지도 않았고요. 이거 뭐 오늘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없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래쪽에서 모은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날도 음봉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하고 원익 IPS 그리고 삼성전기도 음봉이었을 때 매수한 거고요. 두산인프라코도 저점 부분에서 매수한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음봉 매수를 한 겁니다. 일단은 내일도 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더라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좋아요. 이런 장에서는 급등주를 하시고 싶은 분은 급등주 저도 보여요. 눈에는 보이는데 급등주를 팔아서 저는 우량주를 지금 사는 편입니다. 급등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도 꽤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뭐 손절을 하든 이제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는 종목을 손절을 하는데 이제 우량주가 올라오는 거를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우량주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또 올라올 때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럼 그거 빨리 올라오는 종목부터 이제 본전 매도를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량주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매수를 조금씩 담아가서 이제 편하게 좀 주식을 또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6개월 정도 앞으로 뭐 연말 배당까지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배당주라든지 실적주 아니면 성장주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제가 조금씩 나눠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손실이라고 해도 저는 이걸 손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금을 이제 비중을 조금씩 키우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에는 어차피 빠져서 일단 마감 자체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이제 반등장에서의 비중을 키워놓은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선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 걸 따라해갖고 이제 당일 보시면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저점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해요. 저점 매수해서 당일날 팔아서 1% 먹고 나가시는 분도 뭐 그것도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뭐 조금 급등하면 또 팔아서 한 5% 먹고
나가시는 것도 이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제가 매수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데 기왕이면 그럼 매수하실 거면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서 한번 사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수익 나는 데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매수매도 요약 조금 생각보다 길었는데 아까 뭐 선물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느냐고 오늘은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이걸 자르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 그게 안 돼서 죄송하고 일단은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계속 저희가 올리는 영상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